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일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네. 그리고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11월 19일로서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00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혹여나 증시의 또 다른 변동성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전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증시에도 해결책이 좀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의 파트너 한옥석, 이광희, 김용덕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옥석 파트너님. 오늘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관련해 삼성전자도 이슈를 통해서 상승하나 싶었는데 이틀 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 시장 외국인 이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외국인 이탈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가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이런 쪽이 이제 오늘 1억 3천만이 넘어갑니다. 도지코인도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550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그쪽에 투자하는 게 더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예상도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그쪽으로 이탈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탈했다 우리가 보지만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외국 투자를 일단 많이 늘렸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들이 많이 이제 이탈했는데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조 달러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일단 이제 9,500억 달러 약간 웃도는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들은 해외로 많이 떠났고 외국인 투자를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지만은 이것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작업이 많아야 많이 되는데 이게 이탈하는 작업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트럼프 리스크가 또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이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고달러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환율이 막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 달러 자산을 갖다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겠죠. 그런 점들이 일단 이제 이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장 개선될 기미가 있느냐? 네. 이걸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네. 그럴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또 기대하는 거는 내년 이제 3월이 되면은 우리가 공매도를 갖다 재개하면 네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가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또 우리가 선진 주세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하필이면 또 미국이 경상수 흑자가 또 한국에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또 환율 또 관찰 대상으로 다시 또 재지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 주세에 편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또 유입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이제 불안한 요인이 있고 내년에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간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기업들이 이익도 안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오로지 유일하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수출이거든요. 네. 그 수출을 트럼프가 막는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또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그만큼 금융 부담이 늘어나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우리 가게들도 역시 소비를 갖다 줄일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점차 이렇게 우리 투자들 갖다 이탈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다면은 그래도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유지하는 거 이것이 좀 피난처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일단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이제 아주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것이 바닥을 잘 사야 되는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 수혜주들 이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이니까 네네. 그 종목들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저점을 형성할 때 사가지고
또 그 재료가 노출될 때 반짝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라는 전략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심이 많이 떠났다는 걸 느낀 게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한 7조 정도 네. 보였는데 이 사실 오늘 상법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나왔는데도 상승폭이 좀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희 파트너 네. 이유는 역시 뭐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있겠고 네. 결국 그러면 오늘 장도 어떤 재상승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그냥 반등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번 반등이 지금 요 바닥에서부터 또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또 주가가 하락 조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인데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스마트머니하게 만들어야 된다. 똑똑한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 돈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에 이 대체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코인도 있고 뭐 다른 이렇게 대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장이 저부터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이런 그 투자자들이 좀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있다고 봐요. 네. 거기에서 이런 주식들이 계속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자녀들이 뭘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야 카카오 사놔 네이버 사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좋다 보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네. 야 애플도 하나 사 이렇게 테슬라도 하나 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반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내렸고 애플이나 이쪽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야 이거 여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외국에 직접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ETF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서 항상 해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해요. 네. 물론 공매도뿐이 아니라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ELW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주식처럼 그냥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ETF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타임 폴리오 그 글로벌 AI 인공지능 이쪽인데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성장 섹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어느 한 나라, 우리나라는 주가가 조금 덜 좋다 하더라도 글로벌 인공지능은 성장한다. 이 글로벌 인공지능 ETF거든요. 네. 이런 것을 각 그 증권사에서 많이 만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제가 인공지능 ETF 하나를 보여드리지만 이거 외에도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우리 국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고 인버스도 있거든요. 인버스도 선물 인버스 2X가 있어요. 2배짜리 네.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락장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일부 한 20%나 30%만 인버스 들고 있고 골든크로스 나오면 해지 풀고 다시 주식으로 올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에서도 스마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여러모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ETF에 관심을 좀 가지자. 네. 이렇게 피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덕 파트너님, 우리가 뭐 초반에 방송 시작할 때 포트 전략을 이제 밸류업 쪽으로 좀 많이 구성을 하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밸류업 이야기가 다시금 좀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2천억 투자하겠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3천억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 재편 부분들을 나라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부분 외에 사실 편입이 좀 됐어야 된다라고 한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조건 부분들에 부합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밸류업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행 부분들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진행한 기업 부분들 위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제 잡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개편 부분으로 신규 또 밸류업 부분 추가 편입, 편출은 하지 않고 추가 편입 부분들을 하고 차후에 이제 내년 기조의 편출 부분들을 해서 이제 세팅을 좀 맞추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투자 피난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밸류업 지수 편입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후 기준 부분들의 밸류업 발표 부분들을 해준 주주환원 정책을 해준 기업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뭐 1,800억 이상 코스닥에서도 지금 500억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준 부분인데도 외국인 순매수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신규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종목 부분들은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과 관계없이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또 그런 종목들이 어느 섹터에 있냐라고 하면 시장 방어주 섹터에 있거든요. 금융 섹터 부분에 미편입된 부분들, 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도 매수가 붙었고요. 통신 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미편입된 섹터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매도 속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떠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기관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지금도 3개월 연속으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업종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이 떨어져도 버티면서도 추세가 손실 없이 유지되고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내달 그 관련된 밸류업 추가 종목 편입 부분들에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LG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 지주라든지 연동돼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밸류업 관련된 효과도 누리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의 피난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피난처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한옥석 패트너님 저는 궁금한 게 이번 리밸런싱이 결국 편출되는 건 없고 편입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오히려 수급이 좀 분산될 수는 없는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밸류 뭐 펀드를 갖다가 2천억 정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또 3천억 정도 투입한다, 5천억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끼리 비스켓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병아리 눈물 뭐 그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주가에 무슨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이제 밸류업 펀드에 일단 편입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게 일단 우리가 대상들을 우리가 뭐 오늘 그 뉴스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은행에서는 KB금융, 하나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난번에 편입될 듯 하다가 못 됐던 것들 네. 아마 KB금융은 아마 좀 편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통신주에서는 뭐 SK텔레콤, KT가 있는데 어느 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 아마 자유소비재 같은 LG전자가 아마 편입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도 되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 편입이 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단 이제 그 편입되는 종목들이 좀 주가가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말았거든요. 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편입된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주가가 탄력을 받을까? 근데 오히려 그때 편입이 안 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맞아요. 나온 종목들이 네, 그렇죠. 더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올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편입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올랐단 말이죠. 편입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뭐 올라갈 것도 아니고 편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올라갈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쨌든 금융주 자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주로 금융주가 편입이 되겠죠. 네. 예, 금융주를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면은 사실 이들 종목들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에 일단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한번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배당을 고배당으로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배당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안 나오면은 배당으로 일단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이런 금융주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관심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강인 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자,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온다면 희망이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5% 가까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못 봤거든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실적을 좋게 나오고 엔비디아가 AI의 성장성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AI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이런 반도체 쪽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바보 소리 듣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어서야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뭐 GAA가 됐든 뭐 아니면 그 뭐냐 저 HBM이 됐든 아니면 파운드리가 됐든 이쪽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 주어야 네.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고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이제 그 훈풍이 돌아가지 엔비디아의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좋아지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또 여기에다가 트럼프 이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칩스법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모르고 반도체에도 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주도주로 반도체가 나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이렇게 핵심 종목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네. 그때 사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어. 지금은 만약에 산다면 좀 여유로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분할 매수 차원에서 바닥을 깔아놓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파트너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 쪽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용덕 파트너,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블랙웰 혹은 HBM과 관련해서 뭐 공급처 다변화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좀 나온다면 하이닉스 향을 넘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온기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네. 예, 실적 발표는 어차피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예상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확정 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제 80%, 예상 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100% 증가 실정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게 나오면은 실제 확정 실적도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100% 증가, 그다음에 주당 수익률도 100%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전 분기하고 이전 분기는 전 분기 기준 대비해서 계산해 봤을 때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었어요. 네. 관련돼서 지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0%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AI 반도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줬던 것도 엔비디아의 분기 성장률의 강도 부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는 10% 이상으로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액이 둘 다 상향되는 수치가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에서는 좀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나름대로는 시장에 반영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그 뒤에 이제 CEO의 발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전에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이미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4 반도체 부분에 대한 샘플 부분을 공급해 달라라고 이미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또 직접적으로 HBM3에 대한 독점 공급, 그다음에 3E도 이제 완만하게 공급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HBM 반도체에 대한 샘플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SK 하이닉스 쪽은 계속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확정적으로 했을 때 유의미한 전진이 있었다 홀 테스트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테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언급을 해주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에도 이제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거의 10% 급등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만큼 그 직접적인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매출처 확보를 삼성전자가 하는 게 레거시 반도체의 정체 부분에서 매출액에 대한 증가나 실적에 대한 저하를 다시 높이는 부분에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훈풍도 충분히 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당장 이제 내일 새벽 이후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도 중요한 거지만 네네. 일단은 이제 그 실적 이후에 또 계속 실적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 블랙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열이 일어났다 나가지고 설계를 갖다 다시 변경해 달라 이런 요청했다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은 또 변경해서 다시 또 생산을 하게 되려면은 시차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아마 또 3분기는 그렇다 이제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의 핵심은 그래요. 뭐 어느 것이든 간에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네. 겁니다. 뭐든지 뭐 비메모리, 메모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단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또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거 대기업들이 안 하면은 소부장들은 떡고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업황이 좋아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마 내년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을 넘어서야만이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젠슨 왕의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 흐름 모두 살펴봤습니다.